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김한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킹스맨 시작하기 전에 좀 바로 잡을 부분이 있어서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해야 됩니다. 자, 지난 5월 2일 날 화요일이죠. 김용남, 정봉주 전 의원이 출연한 용봉탕 코너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녹취록 논란을 다루던 중에 제가 태영호 의원이 녹음 파일을 본인이 공개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질문을 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본인이 공개한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정정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킹스맨 민주당은 돈봉투 또 그리고 국민의힘은 태영호 의원 다 녹취록 관련돼서 지금 말들이 좀 많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 자진 탈당하겠다고 일단은 밝힌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언젠가부터 정치권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탈당을 하는 게 좀 약간 수순처럼 되어가고 있는데요. 두 의원 모두 선당후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윤 의원은 사실관계는 할 말이 많지만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는 것으로 문제를 극복하겠다.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라고 밝혔고요. 이성만 의원도 당과 계속 얘기가 있었고 결국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검찰의 정치 공세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선당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법적 투쟁으로 진실을 밝혀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두 의원 자진 탈당 발표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하고 식사를 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탈당을 얘기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맞나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이제 직접적인 확인은 안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저녁 식사를 함께한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저녁 식사는 했다. 윤관석 의원이 2일 저녁 이재명 대표와 이제 사무총장이랑 같이 저녁 식사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 자리에서 좀 당의 부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탈당을 권유하는 이제 의견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용했다라는 건데요. 어제 기자들이 직접 묻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뭐 직접 설득한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질문에 이재명 대표는 본인들이 당을 위해서 직접 결단한 것으로 이해해달라 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탈당을 하지 않았으면 뭐 의총이라든지 후에 이제 지도부에서 출당이라든지 여러 이제 당적인 조치가 논의가 됐을 텐데 그 고리를 이제 본인들이 자진 탈당하는 형식으로 끊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 오후에 민주당 의총도 있었어요.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쇄신 방안 요구 또 이 대표에 대한 성토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기류는 이런 겁니다. 이제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깜깜일 수밖에 없고 지금 뭐 찌라시 형태로 의원들 명단까지 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의원들이 탈당을 하면 그만이냐?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목소리가 좀 강해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두 의원이 탈당을 해서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당 지도부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 거냐. 좀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좀 이어졌고요. 이 맥락에는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도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강하게 대처를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 두 의원은 혐의에 연루됐다는 의혹만으로 출당을 했는데 기소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는 너무 다르지 않냐 뭐 이런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급한 불을 껐다고 봐야 되지만 이번 사태 지금 말씀처럼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민주당의 전망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좀 빌드업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 만들어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얘기냐면 어제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수행 비서를 불러다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검찰이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동선, 행적 이런 걸 좀 보겠다라는 거고 전달책으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지금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액도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사가 결국 어디까지 향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한쪽에서는 이게 검찰의 기획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당에 이제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한편 검찰에 어제 자진 출두를 했지만 성과가 없이 돌아섰던 송영길 전 대표.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필수사 2부에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이 휴대전화는 이미 이제 초기화된 상태였다고 해요. 초기화. 네, 예. 그래서 연락처, 통화 내역, 문자 같은 게 하나도 이제 저장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검찰은 오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오고 네. 그다음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초기화해서 제출을 한 것을 두고 이건 수사협조 의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소위 말하는 좀 쇼잉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도 최대한 뭐 자신을 직접 수사해라 이렇게 정적으로 주장은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금을 만든 사람, 전달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면 곧 이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돈 봉투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면 국민의힘은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으로 지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자, 어제 태 최고위원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뭐 한마디로 녹취는 사실이 아니고 쪼개기 후원은 없었다라는 건데요. 뭐 태영 의원은 또 이런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신이 그 전당 기간에 언급했던 사상 관련 발언으로 여러 이제 사퇴하라는 정치적 압박, 뭐 태영호 죽이기 집단 린치 본인 입장에서는 네. 이게 이제 각 방면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들이 놓여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본인에 대한 공격이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입장을 냈고요. 뭐 자신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려고 하는 어허. 음해성 정치 공세와 막후에서 작전이 이루어지는 가짜 뉴스가 더 많이 나올 거고 자신을 죽이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더 거세질 거다. 꺾이지더라도 굽히지는 않겠다. 뭐 강철 같은 정치인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본인의 입장을 항변했습니다. 그 부분이죠. 막후 작전 가짜 뉴스는 더 많이 나올 것이다. 혹시 추가적인 녹취가 더 공개될 점을 우려한 발언이라 봐야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조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와요. 왜냐하면 네. 이게 통화 녹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서 보좌진 본인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람들하고 나눈 대화가 그렇죠. 예,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거만 있겠냐 이런 또 그렇죠. 합리적인 의심이 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게 그러면 예. 태영호 의원뿐이겠느냐. 예를 들면 이런 녹취가. 네. 그래서 이제 어저께부터 이제 여의도에서는 보좌관들한테 회의 들어올 때 핸드폰 갖고 들어오지 마라. 녹취록 참. 예. 예, 뭐 이런 지시가 내려졌을 정도고 네. 뭐 어제 뭐 일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만 태영호 의원실이 보좌관 교체가 굉장히 잦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의원실에서 이게 유출이 된다면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로 특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유출이 됐다? 그러면 이게 과연 누구인데 어제 태영호 의원도 반드시 색출하겠다라는 표현 못 찾는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을 썼거든요. 그 9명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실에.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네. 이제 그 날짜가 아마 특정이 지금 다 되는 상황인데도 네.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아마 또 다른 녹취가 나올 수 있을 어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자진 사퇴 관련해서는 질문에 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제 기자회견이 예고가 되고 애초에는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어제 뭐 질문도 나왔습니다. 네. 뭐 최고위원직을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또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온 보도인데 이 청년 보좌관 채용 관련해서 대가성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태영호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단독 내용인데요. 보도인가요? 네, 태영호 의원실의 후원자의 손녀가 예. 청년 보좌관으로 채용돼서 이제 활동을 했다라는 네. 건데요. 이 후원자는 시점이 묘한데 손녀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 태 의원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고요. 또 이제 그 청년 보좌관들을 뽑는데 의원실에서 이 청년 보좌관 중에 지역구 사업가이자 한나라당 소속 전 서울시 의원의 딸도 포함이 됐는데 네. 뭐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면서 애초에는 이제 청년 보좌관을 좀 줄이자 뭐 여건이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의 딸은 꼭 넣어주자 뭐 이런 이제 발언을 단체 카톡방 의원실 단체 카톡방에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직접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편 김기현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 지금 태 최고위원 녹취록 논란도 병합해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최초에는 좀 옹호를 하다가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첫날에는 뭐 본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지 않느냐 예,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사건의 파장이 네. 그런 이제 태도로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단호한 대처를 주문을 했고 지금 이제 윤리위에 회부돼 있는 태영호 의원의 여러 이제 안건들 중에 요번 이제 발언도 병합해서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 윤리위원회가 바로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윤리위원회는
요 부분을 병합해서 판단하겠다. 앞서 이제 뭐 그 JMS에 빗댄 발언들이라든지 제주 사상 관련된 발언과 어제 이제 있었던 뭐 공천 관련된 발언을 병합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원래 최고위가 열려야 되는데 오늘 최고위 취소를 했네요. 네, 뭐 태영호 최고위원 때문에 그런가요? 뭐 명분상으로는 예. 대통령실 행사에 가야 된다라는 건데 보통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대표가 없이 최고위원회가 열리거나 열리죠, 원래 같으면. 아니면 네. 뭐 시간을 조정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최고위원회 자체를 아예 취소를 해버렸는데 두 가지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최고위원회를 열게 되면 태영 의원이 어쨌든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이크를 잡아야 그렇죠. 되고 얘기를 좀 해야 마이크를 되니까요. 잡으면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과 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도 지금 참석을 해야 되는데 네. 두 분이 다 징계위원회에 가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상황들을 감안을 해서 일단 최고위원회를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 소식은 2부 최재성 전 의원과 좀 다뤄보고요. 국민의힘 소식은 3부에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자세하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소식인데요. 기시다 총리가 어제 방한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 결단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결단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방안을 결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보답한다. 네. 그러니까 이 보답이 뭘지 이제 며칠 안에 확인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 관계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설명한 입장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이제 진전된 입장. 그러니까 워딩 자체는 뭐 그런 것이긴 한데 과연 이 일본이 생각하는 공통의 가치 그리고 공동의 이익이 무엇인지는 기시다 총리가 방안해서 내놓을 보따리가 어떤 것인지를 좀 봐야 확인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물컵 반잔 채워주는 겁니까 그러면? 뭐 그 부분에서 좀 약간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사전 회의도 안보 담당자들이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쪽에서 관심이 있는 분야와 일본 쪽에서 관심 있는 분야가 좀 다른 게 아니냐. 차이가 있다. 예,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어쨌든 과거사 문제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 측의 어떤 성의 있는 답변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대전제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일본이 언급을 할까? 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3월 달에 일본을 갔습니다. 방문한 지 2달 채 안 되는 상황이고 미국 갔다 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좀 갑작스럽게 지금 이뤄진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애초에 이제 예측하기로는 7월이나 8월 정도에 그렇죠. 방한하지 않겠냐. 뭐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얘기했는데 이제 미국을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이제 방한을 하는데 뭐 그 부분에는 일단 안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의 확장 억제를 워싱턴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어쨌든 좀 문서로 받아낸 측면 이 부분에서 네. 일본이 어떻게 같이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일본 측의 이해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언론이라든지 일본 네티즌 사이에서 평가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좋다. 네, 거기서는. 그러니까 우리랑은 상반된 이제 반대네요. 반대인데요. 네.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기시다 총리도 방안을 하기에 명분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일본 언론과 일본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지금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국내 정치적으로도 뭐 득실을 따졌을 때 나쁠 게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실제로 뭐 쌍깨 신문 같은 곳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지원해달라. 네, 뭐 이런 이제 기사까지 일본에서 쓰고. 우리를 네. 지원해준다. 네, 상황입니다. 자, 기시다 지지율 50%가 넘었다는 뭐 보도도 있던데요. 결국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다뤄질지 이게 가장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특히 강제징용 배상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을지 이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뭐 그 부분에서 최소한의 성의 있는 표현을 네. 할 것이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입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수년 전부터 그렇죠. 그 일관된 입장을 일본 입장에서 일관된 입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급격한 방향 전환은 어려워질 거고 어려울 텐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전에 하지 않았던 수준의 어떤 언급 정도 이런 게 나올 거냐. 뭐 최소한 이제 뭐 예를 들면 역사 인식을 계승해서 과거에 이제 사죄를 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계승한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 될 텐데 사실 요거를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뭐 그 외에도 또 주목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이게 셔틀 외교가 복원된다라는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일 관계가 굉장히 그동안 껄끄러웠는데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된다. 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워싱턴 선언 이후에 핵 협의 그룹을 만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직 구체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일본의 역할은 무엇이냐, 뭐 일본이 참여를 하는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문제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를 털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예. 후쿠시마 오염수에 오염수. 대한 뭐 한국의 어떤 최소한의 뭐
용인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아하. 이거를 사실 이제 지난번 그 방일 때 언급을 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팔로우가 된 게 없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언급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우리가 이거를 토대로 뭐 반도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냐? 이것도 좀 관심을 모읍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먹는 것도 네. 관심이 좀 있어요. 예전에 오므라이스, 뭐 네. 돈가스, 햄버거 먹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어떤 메뉴를 준비를 했죠? 뭐 이 외국 정상을 만날 때마다 이 음식 얘기가 화제에 네. 오르는 게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대통령이 그 얘기를 직접 매일 하시니까 뉴스에서 전해드리게 되는데 뭐 국민의힘과 지도부가 만찬한 자리에서 일본에 야끼니쿠가 있지만 한국에는 숯불고기를 먹는다. 일본에서 많이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숯불고기를 이제 대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불고기. 근데 요 알겠습니다. 얘기까지만 했으면 네. 그냥 좀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 네.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7년 중국 당시 혼밥 논란에 대한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혼밥이요? 그러면서 네. 그렇게 해서 친중 노선을 갔지만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지난 정부와의 외교적인 어떤 노선을 비교하는 뭐 이런 이제 상황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간호법 국회 통과됐습니다. 지금 대통령 제2요구권 될지 안 될지 그런 상황인데 의사협회 또 간호조무사가 네. 처음 어제 부분 파업에 나섰습니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뭐 아주 뜨거운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일단 이 파업이 얼마나 성의가 진정성이 있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5시 반으로 이제 집회 시간을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파업이라는 게 우리가 일을 멈춰서 그렇죠. 그 서비스나 그 영역에서 하는 거에 어떤 불편함을 주겠다 이런 의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5시 반이라는 시간 그리고 이제 자율적으로 참여 결의를 했는데 그래서인지 실제 의료 현장에는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고 별로 이제 말하자면 참여가 많아서 불편했다 뭐 이런 이제 민원도 없었다라는 민원이 거예요. 없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뭐 이 이제 시간 단축을 해달라라고 연가투쟁이니까요. 연차를 내고 이제 와달라는 거였는데 그 시간 단축에 참여한 의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거부권 행사 여부 아직 걸려 있기 때문에 17일 날 총파업 네. 이 부분 지금 예고가 돼 있거든요.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지금 의료계의 현장이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간호조무사들 이렇게 이제 나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좀 소위 말하는 좀 갈라쳐서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가 돼요. 현장의 분위기는 막상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의료연대가 17일 날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제 있었던 이제 말하자면 부분 파업보다는 훨씬 큰 규모의 투쟁을 준비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를 하려면 17일 전까지 대통령이 행사하는 게 해야 모양새가 되는데. 좋지 예, 않겠냐 예.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공약사항이고 이 법의 내용이 간호사들이 어떤 이제 그 경무와 여러 가지 이제 처우. 처우 예. 문제를 개선하는 건데 지금 이제 또 다시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양새가 되면 이제 민생 관련돼서는 대통령이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또 거세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고심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한길이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